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라연합TV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가라연합TV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가라연합 애국가 최종적으로 완결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애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방문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의 한 수와 같은 외교적 좋은 포석을 하면서 성공적인 외교 행보를 마쳤다. 이렇게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함께 살짝 웃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의 외교 행보는 가라연합TV가 그동안 줄곧 기대해왔던 바를 이른바 민족주의와 항일주의가 강한 한국의 왼쪽 좌파 세력의 대통령이 중요한 획기, 지금까지 외교 정상회담을 보면서 제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외교 행보이지 않았나. 한일 정상회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의 왼쪽 그룹이 정치 세력이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면서도 중국이랄지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전체 아울러서 앞으로 미래의 외교 행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첫 포석을 잘 띄웠다. 실용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가라연합TV가 한 번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실용 외교의 플러스 원칙적 외교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적 외교의 핵심 이익이 있어야만이 원칙적 이익이 가능한데 그 핵심 이익이 규모가 강하고 커졌을 때 국제정치에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원칙이 있는 외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은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어떤 원칙적 외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이익의 파트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외교 행보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얘기는 가라연합 애국가입니다. 이 가라연합 국기가 보이는데요. 한국과 일본과 북한, 즉 조선의 국기가 모두 포함된 새롭게 단장한 국기입니다. 이른바 핵가라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가라연합 애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미지상으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강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애국가를 본격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바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익주 교수님, 서울시립대 역사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의 얘기를 먼저 듣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민이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수박을 잘했다는 거예요. 수박, 맨손 무에. 이걸 잘했어요. 이거 잘하는 군인 조한 왕이 있었죠. 그때 왕이 의종이었단 말이에요. 의종이 자기도 수박을 하기를 좋아했고 군인들 수박 시켜놓고 그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어요. 의종 눈에 딱 띄는 겁니다. 덩치도 큰 애가 싸움도 잘하고 무예도 출중하고 하니까 의종이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이음이 나오고 의종이 나온 얘기를 보면은 거기 그리고 수박키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수박을 일본의 스모와 거의 같은 것이라고 저는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연합의 어떤 이벤트의 공통의 이벤트와 영혼의 상징으로서의 어떤 부여 문화주의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왕이 의종인데 의종이 수박키를 매우 즐겼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때 집권자였던 이의민도 수박키 때문에 출세했다. 그런데 왜 현대 한국인들은 이 수박키를 안 하고 일본에만 그 비슷한 수모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 창업의 핵심 세력이었던 성리학자들이 고려 전 시대인 고려 시대를 이게 관찰해 봤을 때 가장 가슴을 치고 통탄하면서 봤던 그 시대적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인 것입니다. 그 무신정변의 그 호응군이 바로 의종인데 그 의종이 좋아했던 게 이 수박이었다. 그리고 군인들을 그 수박회를 통해서 출세시키고 인재를 발탁하고 그래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조선의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수박희가 전 시대 고려 시대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역겹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집권 시대를 생각하면 그 수박희가 그 수박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지만은 조선에 들어서 그것을 아주 씨를 말려버렸다. 그리고 지금 하는 씨름은 일종의 독재라고 보는데요. 그 씨름 형태의 씨름만 남겨두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박희는 바로 고려 때까지 있었던 수박희는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발굴되었던 각조청의 씨름도인데요. 이걸 저는 뭐냐면은 수박희도라고도 불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면은 일본의 스무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쪽은 고분벽화에 있는 그림인데요. 수박희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긁혔을 때 이렇게 보면 아래쪽은 일본 스무의 모습인데요. 다찌아이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부딪히면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딱 옮기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자세의 높이랄지 그 다음에 복장 그 다음에 상투는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제가 이제 NHK 보다가 직접 텔레비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손의 위치 그 비슷하죠. 삭발을 깊이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엉거주춤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세가 거의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 스모와 같은 수박희의 모습을 딱 순간 포착해갖고 화가가 그린 그림을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 넣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국시대의 씨름은 어땠느냐? 삼국시대 씨름은 여기 보면은 제가 구글에서 그 내용을 가져온 건데요. 그 비슷한 것이 크게 두 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이런 무예랄지 활쏘기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수박희가 있고 각저가 따로 있죠. 아마 이 각저가 오늘의 한국에 하는 씨름 비슷한 것입니다. 서로 저는 보이고요. 이 수박희는 고려 때까지 이음이 잘했고 의종이 좋아했다는 무신정변의 도화선이 됐던 그 무인들이 좋아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수박희가 굉장히 그 당시까지는 국가 행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수박희는 조선에 들어서 완전히 사라졌다. 근데 일본에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 수박희는 일본과 한국이 즉 삼국시대, 부여시대부터 공통적으로 즐겼던 스포츠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전통에 공통 분모적 성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연합의 체계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사라연합 헌법이 있고 여기 보면은 해크라스기가 보이죠. 한국, 일본, 그다음에 북한이 하나로 엮여서 태양조 3조고가 힘으로가는 이 모습. 이것이 해크라스기, 카라연합의 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한일 의문협정, 이것은 한일 간의 문화의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카라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를 통합한다면 써야 되는 통화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카라, 1카라, 2카라, 10카라, 100카라. 그 카라가 돼. 이거는 경제 고속도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래쪽에 아사달 씨름대회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오스무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상징물의 규정물이 여기 신명조고요. 여기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시카라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한국과 일본의 카라연합에 묶이는 나라의 영혼의 고속도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고속도로를 한일 간에 만들어내야만이 일본이 한국인의 정서의 핵심 이익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로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가는 이런 것은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원칙적 말뚝 외교가 같이 겸비되는 것이 확실한 한국 외교의 근간이 형성될 수 있고 국가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카라얀압 체계에서 이 하단에 하단 간에 영혼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 외교와 국가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카라얀압의 체계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카라얀압 애국가에 대한 것이니까 본격적으로 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송창식 씨가 불렀던 내 나라 내 계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이 이걸 잘 편곡하고 또 나은 애국가의 풍미에 맞는 쪽으로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그러한 내 나라 내 계례를 기본으로 해서 잘 다듬어서 카라얀압 국가를 전문가들이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내용 중에 가사 중에 좀 제가 대사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이런 이제 가사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동해를 동력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동해는 지금 한국 입장에서 동쪽 바다를 동해를 하고 부르는데 이 바다를 일본에서는 일본해라 부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어떤 영통 지명에 있어서도 어떤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카라해로 개칭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보라 카라해 떠오르는 태양 하면은 잘 안 어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부담 없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라 동력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니까 보라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 이렇게 하면은 힘도 있고 한일간의 동해와 일본해 가지고 시비거리가 이 노래 가사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동해를 이렇게 보면은 동력으로 바꾼 개사를 집어넣어서 노래에서 실제로 통창시가 동해라고 발음 노래를 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북한의 국가를 오늘 처음 이걸 만들면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이렇게 시작하고 이게 조선도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 한국과 일본과 북한이 모두 이 아침의 햇빛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밝은 땅, 밥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체성의 어떤 고대 원시시대 때부터 어떤 일과 그리고 족속들이 이동하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었던 것을 북한의 우리로 말하면 애국가, 국가, 내셔널 앤썸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이렇게 시작되는 북한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이제 애국가가 이렇게 있고, 일본은 기미가요라는 것을 부르죠. 기미가요의 내용은 대강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 말로 써있는 것 이제 우리 한글로 써놓은 걸 보면은 이미 되는 천만년 작은 조약들이 큰 바위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일본 고대 시가인 일본의 만엽집이라고 했는데 일본 발음으로 마녀슈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 시를 일본의 국가로 즉 기미가요로 채택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애국가인데요. 이걸 애국가를 뭐 폐지하고 뭐 다른 걸로 해야 된다는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내 나라 내 계례가 오히려 미래 한국의 애국가로서 더 적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기존의 애국가를 없애고 애국가를 바꾸는 데에서는 단연코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친일 논란 안희태 씨가 지은 노래이고 가사인데요. 가사는 다른 사람이 하여튼 안희태 씨가 애국가를 현재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를 지기 때문에 그 일제시대 근대화 시대에 근대 인문적 성격인 안희태 씨. 그 당시 이제 서구의 음악 관련해서 유학도 떠나고 그러면서 갔다 와서 이런 애국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는데 그 당시 시대에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친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면이 있다 해가지고 극단적인 순수 민족주의자들의
항일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친일파가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지나치게 순혈주의적 민족주의를 저는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로서의 또 의미가 있었다고 새롭게 평가하면서 다양한 역사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안희태 씨가 이런 애국가를 만든 것 자체도 하나의 또 하나의 업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연합 애국가를 만들면서는 여기 보면은 첫째, 대민족주의. 한국과 일본은 일본 민족, 한국 민족 이렇게 달리 구분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보다 고대와 원시시대로부터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닮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느 민족보다도 언어 문화적으로 닮은 서로 간에 비슷한 족속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족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험악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리고 자원 빈국, 에너지 빈국, 식량 빈국인 한국과 일본이 지금 공통의 이익이 많이 걸려있는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대민족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첫 번째로 한 것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수상이랄지 대통령이 나오면은 무조건적으로 한국 대통령은 일본 수상은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례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서로를 제1 핵심 이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가기 전에, 미국이 엄밀히 말해서 한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공식 순방국, 타자 외교가 아니라 공식적 순방국 일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대적 변화와 어떤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미래의 건전한, 그리고 뿌리의 어떤 튼튼한 의미 있는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대민족주의로서 일본을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반은 문화적으로 부여문화주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여문화주의 상징은 일본의 스모이며 한국의 수박키가 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이 수박키이며 스모인 이것을 공통 분모로 해가지고 국가 체제로서의 공통 형사로서 영혼의 모티브의 어떤 토대로서 삼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내 나라 내게라는 유행가를 채택하긴 했지만은 여기에 배경에 흐르는 어떤 영상들은 이러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편집을 마친 하나연합 애국가를 모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비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훤히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뜬다. 이 땅의 순결함에 얽힌 겨래요.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노래요